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시조를 쓰고 있는 김윤숙입니다. 지금 제주는 중산간의 숲길이며 5.16도로 실록이 또 한창이기도 합니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벚꽃이며 봄꽃들이 피는 시기도 그렇고 제주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끔 서울 해협에 참석할 때마다 시인들께서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왔느냐고 인사하시곤 합니다. 그제서야 제가 사는 곳 섬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하지요. 하지만 시조와 함께하는 일상은 물리적 거리감을 두지 않아서 시인들의 작품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문학관 주최 제주문학회에서 도회 시조 시인 초청 일반인 대상 시조 창작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주 시조 시인협회 회원들도 참가해서 하루 2시간의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고요. 시조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으로 일반인들과 타 장르 문학인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조 형식에 몰두하던 때를 떠올리기도 했고 시조의 무궁한 확장을 보았던 때입니다. 글을 쓰고 싶었던 간절함에서인지 우연한 기회에 찾아간 글쓰기 수업에서 강사로 오신 고정국 선생님께 수필을 배우던 차에 저를 이끌었던 곳이 1997년도 제주 시조 문학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조와의 첫 만남이 되었죠. 학창 때 알던 시조와는 사뭇 다른 현대 시조를 접하며 시조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죠. 회합 때마다 현역 시조 시인들의 회원들께서 많은 조언과 배움을 주셨죠. 매달 써온 작품평과 불꽃 튀기는 열정을 보면서 저 역시 시조를 만난 인연에 감사했지요. 그 시기에 막 접어든 꽃농사의 바쁜 일상에서도 시조의 창작 열기에 차츰 동화되어 가던 때로 기억합니다. 남편이 해외 해상 근무를 마치고 두 번째 직업으로 선택한 꽃농사였었는데 온실의 온도 조절과 식물인 가닥에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었죠. 때로는 꽃과 폭락으로 경매에 올리지 못한 꽃들을 수확하지 못하고 밭에서 몽땅 베어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시조를 만나 습작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중 시조문학회에서 만난 오승철 선생님과 함께 시조에 막 입문한 몇몇이 동의를 결성, 시조의 기본기를 다지면서 열심히 습작하던 때입니다. 시조의 길은 모든 일에 서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틈틈이 다니던 제주의 오름과 숲, 제주의 식생을 깊이 있게 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어진 생각들을 풀어놓는 정령이 시조 한 편씩이 완성되는 기쁨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2000년 열리시작 신인상 등단으로 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내심, 시조를 잘 쓰리라는 막연한 다짐을 하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했던 때입니다. 등단 시기가 늦은 만큼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했고 시집이든 산문이든 좋은 문장을 다시 필사하며 오래전 읽었던 책들을 꺼내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단하고 시조를 만나면서 만나는 제주 저녁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닌 발 딛는 곳마다 사삼의 강풍을 거쳤던 곳이었고 아픈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음을 실감했지요. 이 고장에 사는 내가 그제서야 제주의 속살을 보고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이 모두가 어떤 영감을 불러오기도 했고 시조로 담아야 하는 어떤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시조만을 위해 살았던 오승철 선생님의 시적 역량으로 깊이 있는 공부가 되었고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시조에 우선하고 매진하던 한때였습니다. 제주 시조 시인협회 습작 초기에 그때는 제주 시조 문학회였습니다. 박시교 선생님의 빈손을 이어요 라는 시조에서 또 한 번 쓰러지기 위해 나는 일어선다 라는 구절을 가슴에 닿았습니다.
유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등단 초기에는 충실한 시조를 그렇게 썼습니다. 2008년 첫 시집 가시남꽃 바다를 펴냈을 때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등단 후 8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좀 더 서두르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자연 풍광과 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또 소환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유혹이 앞선 나머지 들쑥날쑥한 감정의 변화도 펴낸 후에야 다시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첫 시집에서 나의 단점을 보고 배우며 시의 학장을 이어나갔다고 할까요? 2011년 두 번째 시집 장미연못은 꽃농사의 경험이 많이 포함된 시조입니다. 장미가시에 찔리던 손바닥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단단해지듯이 시조를 단련해 나갔던 시기라 할까요? 또 실제 다녔던 지역을 소재로 실감 시조 쓰기를 노력했죠. 표제의 시조 장미연못은 수없이 반복했던 작업 중 실수로 꺾인 꽃봉오리에 무수히 잘려나간 초록잎에 연못으로 치환되어 그 상상의 시점을 형상화했던 시조입니다. 장미연못. 이파리도 꽃이 되는 초파일 연등철엔 장미농장 바닥에 선 잘린 잎의 푸른 연못, 헛손질 툭 부러진 꽃, 튕겨나온 그리움. 다시 2016년 현대시조 백인선 봄은 집을 멀리 돌아가게 하고 해서 기존 작품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확연히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금질을 더 해야 했으며 육화돼야 하는 시편들이 많았죠. 초창기에 서두름이 있었습니다. 이후 천천히 묵혀 쓰는 방식의 습작으로 나갔으며 그렇게 발표작들이 모아져서 2018년 세 번째 시집 참빛살 나무 근처 출간을 보게 되었죠. 기존의 방식에서 못 벗어난 답답함은 있었지만 나름으로 제주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명감에 비설과 함께 5편이 포함되어서 어떤 책임감을 덜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전 발표된 시집에도 몇 편씩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꾸 반복되는 4.3의 시조는 꼭 쓰려고 해설하기보다 절로 쓰이는 일이라면 이해가 될런지요. 제주의 시인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그 어떤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저 파랑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으로 펴냈습니다. 몽골 여행은 특별히 다가왔죠. 대륙이 주는 영감은 시의 또 다른 확장과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고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쓸데없음을 느끼던 여정이었습니다. 발표된 시편들을 정리하면서는 다시 많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거듭 태고의 태고를 거쳐 발표된 작품들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등단 25년의 무거운 책임감도 들었지만 매번 새로워지기에 노력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하지 못한 저 자신을 최근에 자주 자책하고 있습니다. 몽골 여행은 시조를 찾아 나선 길 같았습니다. 그런 날들을 거쳐 별똥별 하나가 저에게 순간 감전되듯이 꽂혔습니다. 별똥별 하나. 어둠이 저를 낮춰 남은 숨 몰아쉴 때 신성의 입구부터 빛나던 낙타가시풀. 우리는 왜길 위에서 어디에 있었던 걸까? 유목의 저 파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답신 같은
전원 같은 그 음성 들었는지 순식간 감전된 하늘 기울음 저릿하다. 제 시조에는 제주를 품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주 다니던 곳에서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한마디를 받아들였습니다. 섬 전체가 시 소재이며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섬에서의 바람은 고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고립 속에 많은 것을 견디며 이겨냈던 선대의 삶은 후세대까지 전수된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 귀를 기울이게 하지요. 내 주변의 일들이 내 이야기이며 써야 될 명분이기도 합니다. 개발 날에 행해지는 자연 파괴와 예전 같지 않은 이웃의 단절도 많습니다. 시의 동력은 때때로 바뀌는 시선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출육 금지령은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을 육지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령이었지요. 200여 년이 넘도록 발 묶어도 그 막막함이 전해지는 상황을 표출해서 쓴 시조였고, 바람의 날도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파생된 영감을 불러온 작품입니다. 청소년기에 한때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는 한랭 알레르기 체질이었던 적이 있었죠. 저를 괴롭히던 한 시기는 저를 또 폐쇄적으로 올가매기도 했고, 계절풍에 따른 시기에 문밖 외출을 금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견디는 방법은 책 읽기를 통해서 저를 또 단련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험에 축적해서 쓰게 된 단수 한 편이 한바탕 쏟아낸 울음 구석구석 온기 퍼진다의 광장입니다. 휘파람새 시조 역시 물소리 뱉으며 운다 흘천변 꽃땡강 피듯 이와 같이 순식간에 오는 새의 울음에서 받은 영감이라 할 수 있지요. 더 이상 바다에서 희망이 없다는 물질 해녀들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령인 제주 해녀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검정 고무옷 빽빽이 채운 서사. 이 시편은 해녀 물질의 육명 같은 숭고함이 제게 전이 되었던 때입니다. 가족이 생계를 책임졌던 억척스러움은 제주의 경제마저 일으켰던 날들이 있었죠. 그보다 더 앞서는 해녀 항쟁과 마을마다의 교육열로 학교를 세웠던 일들입니다. 제주를 지키며 건사한 산중인으로 존경으로도 모자람이 있지요. 다시 시조 앞에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는 오래전 일들을 거슬러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현장에 있는 시조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찾아다니며 현 상황을 받아쓰는 진정성의 시조입니다. 자연의 생태계 등 제주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시 세계라 할까요? 제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찾아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시조를 쓰려 노력했지요. 한 곳에서 살면서 버텨온 이유와 머물 수밖에 없는 태생적 미약함에서의 출발이 제 시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의 시점에서 놓이는 연계 또 반성의 시조입니다. 자연을 끌어들인 작품이 주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나의 근본을 찾아가는 시조이기도 합니다. 변방이 제주에서 모두와 함께 가는 시조이길 바랍니다. 다시 변화를 모색하는 중입니다. 발견. 내 안의 빈틈새 다시 그린 밑그림. 첫 새벽 잎새 하나 칠하고 덧칠했다. 바다가 삐져나오나 눈곱이 자꾸 낀다.
시조는 저에게 오름과도 같습니다. 한라산의 용암 분출로 기생화산이 생겨났듯이 그때 생성된 365개의 오름들이 분포된 제주는 사계절이 살아 꿈틀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느냐, 잘 쓰고 있느냐 자꾸 묻는 것 같습니다. 수백 가지의 온갖 식생을 담고 있는 오름은 바로 시조와도 같다 생각됩니다. 우주의 온갖 사물과 우리의 삶이 현상을 담고 있는 그 자체라 생각됩니다. 시조는 끝내 저의 모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바로 보이며 독자가 느끼는 시조라 생각합니다. 꺼내놓은 시조는 이미 독자의 몫이며 사랑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시조는 이미 있던 것을 다듬고 조율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정형률의 평등함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갈지를 분명히 집어서 창작해야 합니다. 사물이 묘사와 진술을 제자리에 잘 놓아야 하고 중심을 향해 과장되지 않는 이야기여야 하지요. 지엽적으로 쏠리지 않으며 단어의 중복을 피해줍니다. 태고를 거치며 육화된 시조입니다. 시조를 읽고 난 후 한 번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가가 압축해 놓은 시적 변형도 반복 읽다 보면 선명해질 수 있다 여겨집니다. 종장에서의 미학으로 또 반전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작가의 숨은 뜻을 헤아릴 수 있다 여깁니다. 그렇게 시조의 감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조의 운율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으로 읽다 보면 어느덧 나의 이야기로 전환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시작해보는 시조 쓰기를 권해봅니다. 독자와 작가가 시조로 소통하며 공감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주신 시조 튜브 애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